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 그랬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바보죠.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뭐 부산 상고 나와가지고 고시를 패스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본인의 어떤 그 안녕, 그 다음에 평안 이것만 유지했으면은 아마 지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6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삶에서 조금 뭐 창피한 거 눈 감고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연령은 뭐 그렇게밖에 안 되죠. 저하고 이제 띠동갑이 되시는데 그분의 연령대 사람들 지금 많이 생존해 있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분이 그 본인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대통령을 시켜준 그 뿌리들,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어긋나게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서는 한미 FTA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그 다음에 제주의 해군 기지도 건설하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나머지 대략 이제 뭐 타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있었더라면은 앞으로 한 2년 몇 개월간 더 대통령직에 있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경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보 노무현처럼 이 양반도 바보 윤석열이 돼가지고 결국 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감옥에 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본인을 갖다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 봤으니까 전 놀랬어요. 검찰총장을 보는 정말로 그 주변에서 변호하는 그 변호사님도 대단하시지만은 훨씬 더 정확하게 사안을 갖다가 적시하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야, 역시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을 한 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요즘 또 하나의 바보가 나타났습니다. 전환기 씨죠. 이분은 그 연봉이 60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일타 강사로서 앞으로도 지금 55세인가 되니까 충분하게 10년이고 그 이상도 강의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우리 한국사를 갖다가 강의하면서 거기에서 특히나 또 막 그 공무원들을 그 원하는 그런 이제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거기 그 강의를 하려면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뭐 국가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면 스스로도 아마 이제 그런 그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됐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 어디 보니까 뭐 그 시민단체하고 무슨 고발도 당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고발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요즘 이렇게 세 사람의 바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모양새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국민들한테 또 국가에 큰 도움이 될지 그건 이제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글에다가 제가 자꾸 신문에다 글 쓰는 사람들 비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너무 가볍게 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에서 한데 그 사안에 좁혀서 그 한 가지 상황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데 전 국가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우리 세대에서는 통일을 원하죠.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통일도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보장되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되겠죠. 법치사회가 확립이 되고. 만약에 뭐 통일이 된다 해서 이북같이 저렇게 지금 요즘도 가끔씩 보면은 그게 아마 13년, 4년 때인가 방해됐던 얘기들 같은데 보니까 이북에서 탈출해왔던 탈북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이북에 이렇게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정확한데 그런데 어젠가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이북을 좋아하면은 북한으로 가지 왜 여기서 사느냐라는 뉘앙스가 있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체제로 본다면 분명하게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낫다는 게 극명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국가가 필요한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요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라에 땅이 없었고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48년인가요?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요성을 한 거죠.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미국 같은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에 예전에도 중동 정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스스로 와가지고 참여했죠. 그 사람들도 많이 목숨을 잃어가고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랬죠. 그런데 이 국가의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게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그 다음에 더구나 이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법학을 전공하면 가장 상위에 있는 우리 전환기 씨도 쫙 예던데 말이지.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요즘은 이제 로스쿨입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분들도 보면은 저분이 그 사법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리갈 마인드, 법적 또 지금 이렇게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어떤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더구나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관이라든가 거기도 전부 다 그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들, 그 다음에 전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노태학식입니까? 대법원 판사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판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법률을 공부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에 봉사하려고 그 직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도 안심하지 못하게 의혹을 갖고 볼 수 있게끔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게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번에도 한번 대통령은 취임할 때 그렇죠.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그런 막대한 책무를 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서 본인이 볼 때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계엄도 헌법상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들 타치는 것 같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진술됐던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죠. 특수전 사령관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변에서 영향을 받고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보니까 김병주 그 민주당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유튜브에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어떤 분이 그랬죠. 심의상 계엄령이 계몽령이고 청년들이 깨어나는 기폭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또 깨어나고 병들어 있는 언론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선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친중이나 친북 세력들의 정체도 좀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기왕이 만약에 12월 3일에 계엄령을 갖다가 내라이로 적시를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결의하고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허영 교수님이라든가 이인우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분명하게 계엄령은 헌법상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결의에 의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기서 멈추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뺐죠.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도 내란죄를 적용시켜갖고 소추 결의를 했었는데 그걸 뺀 거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재판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 차분히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여기다 글을 쓰는 분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그냥 좀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또 이게 다시 이렇게 잘못 각인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니까 국가라든가 어떤 본인들이 누리고, 대부분의 그 신문에 글을 쓰는 분들은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죠.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뭐 석자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존중을 받고 국가의 큰,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적인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을 쓰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은, 뭐 정말로 특히나 어디 나와서 뭐 얘기들 하는 진짜 해모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책 쓰고 할 때는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일부는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직접 예전에 젊었을 때 공부하지 못했던 뭐 반야신경이라든가 도덕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학 쪽의 부분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잘 써놓으신 책들이 있었고 한 권씩 사서 보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그분이 나와서 강의했던 그것도 들어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로 깊은 통찰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 국가를 갖다가, 내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뭐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건국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과를 좀, 전환기 씨가 그러더만 본인은 노사모였고 자기는 공과를 인정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느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소위 글을 남기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환기 씨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또 무슨 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 국가를 위해서 나쁜 점, 이렇게 좀 바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런 글들을 좀 올려주시면은 우리 앞으로 2030 세대들이 국가를 보고 자기들의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